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4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6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하라는 의미의 신부인데요. 신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신하라는 의미의 신, 어디에 다다르다라는 의미의 임, 눕다라는 의미의 와 자들이 있겠고요.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한자는 와자 신자가,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과정에는 나오지 않는 부수 하나를 점검만 하고 가겠습니다. 붓이라는 의미의 율부인데요. 붓은 이제 동북아시아 쪽의 필기도구죠. 이 율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엄숙하다, 숙연하다 라는 의미의 숙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한자는 신하라는 의미의 신자가 되겠는데요. 이 신자는 군주 국가에서 국가보다는 왕에게 충성을 하는 관료를 얘기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실제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는 신하라는 개념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 단지 이제 그 현대국가에서 신하의 개념은 관료, 공무원이라는 의미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6획에 해당하는 한자인데요. 순서를 잘못하면은 잘못 쓸 수 있다는 거. 실제 이제 인쇄할 때는 이게 이렇게 두 획이죠. 인쇄할 때는. 그러나 손으로 쓸 때는 한 획으로 쓴다는 거 역시 검토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라고 하면 군주국가에서 국가보다는 왕한테 충성을 하는 관료 조직 또는 관료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그러면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에 해당되는 이 군주국가에서의 이 최고위급 신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권을 담당하는 신하들을 얘기하는 거고, 문신 그러면은 일반 시베어 서비스를 담당하는 신하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를 가르치는 거로, 가신 그러면 이거는 원래 이제 신하라는 것이 임금 또는 나라에 소속된 것인데 반해서 요 가신은 개인 또는 특정 가문에 속한 신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가신이 무장을 하면 이제 사병이 되는 거죠. 간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출세나 영달을 위해서 임금에게 아첨함으로써 그 신임을 얻는 그러한 신하를 얘기하고, 간신의 반대 개념으로 충신이라고 하면 나라나 또는 백성 또는 왕의 장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신하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나 그 왕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신하를 얘기하는데, 이제 공신 중에서 특히 그 유의미한 공신이 이제 개국공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국공신은 예를 들어서 이제 왕조가 다시 설립될 때
그때 이제 주도적으로 함께 그 왕과 함께 일을 추진한 신하들을 얘기한다. 이순신은 어, 한반도 사상 가장 그 뛰어난 제독이죠. 임진왜란 때 승전을 이끌었던 장본인입니다. 그 시호가 충무공으로 주어진 분이죠. 두 번째 한자는 와자가 되겠는데요. 눕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와자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써서 볼 거는 아니고 참고 정도 선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눕다라는 의미의 와자가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와병 하면 병이 들어서 몸져 누웠다 그런 뜻이고요. 와신상담이라고 하면 요 신이 이제 지푸라기 껄끄러운 지푸라기를 뜻하죠. 지푸라기 위에 누워 살면서 이 담이 쓸게 쓰죠. 그러니까 쓴 음식을 삼킨다라는 의미로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일에 대해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제 일이 실패했으니까 이제 처지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런 어려워진 상황을 잘 극복해서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와룡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있는 용이란 뜻으로 이 동양에서는 용이 하늘을 나는 비룡이어야 되는데 와룡이니까 문제가 있는 용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누워있지만 실제는 용인 인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을 갈고 있는 이 와신 상담처럼 칼을 갈고 있는 인재, 아직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향후 인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와룡이라고 빗대어 부른다. 와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처는 앉아 있죠. 그리고 이제 미륵불들, 미래불이죠. 미륵불들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누워있는 불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누워있는 불상을 와불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자, 세 번째 한자로는 조상이라는 의미의 조자가 되겠습니다. 시자 옆에 이제 차자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자가 되겠습니다. 조상이라는 의미의 조자가 되겠습니다. 조상이라고 하면 이제 그 집안의 어르신, 대대로 이어지는 어르신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총 9획에 해당하는데요. 이 부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조라는 말과 조상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집안 또는 그 가게에서 나를 중심으로 할 때 나보다 그 위에 계신 분들을 얘기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조라고 하는 것은 한 왕조를 설립한 초대왕이죠. 제1대 왕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 왕뿐만이 아니고 황제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태조 2위에 조자가 들어가는 왕 또는 황제들은
주로 그 정통성 면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쿠데타를 일으켰다든지 또는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정규적으로 통상 그 왕이나 황제는 적자 세습을 했죠. 근데 적자가 아닌 상태에서 어떤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왕이나 황제에 올랐다든지 할 때 조자를 통상 붙이게 되고요. 적장자 세습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세습이 된 경우는 종자를 붙입니다. 물론 꼭 적장자가 아니라도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 왕이나 신하, 왕가나 신하들의 반대가 없이 잘 타협이 된 상태에서 뭐 적장자가 아닌 다른 아들한테 그 왕이나 황위가 세습됐다. 그럴 때는 종자를 붙이죠. 시조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가장 첫 번째 인물,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태조가 왕조를 일으켜 세웠다면 시조는 가문을 일으켜 세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시조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의 이제 발생학적으로 볼 때 최초의 새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부는 할아버지를, 조모는 할머니를, 외조부는 외할머니, 자, 외할아버지를, 외조모는 외할머니를, 조국은 조상들 대대로 살아온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한자와 하나의 부수와 창구 부수 하나, 그리고 세 개의 한자 및 와자를 제외한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특히 한글 문해력 향상, 예,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단어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 지고 또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